국내 대기업 CJ 송경식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해외로 기업 이전 고려하겠다. 어떤 이의 노란봉투법 한 줄 요약은 이러합니다. 가족 가사도우미가 가족의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으며 가사도우미가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다 파손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음식점 서빙 알바가 메뉴 결정,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분점을 내지 말지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업주도 성장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국가 세금의 7할 이상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부자 감세 아니냐를 외치는 노조원들. 해외 예시로 들자면 기업들에게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들의 법인세는 1215%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보조금은 커녕 법인세 22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2%까지 있습니다. 추가로 종부세도 있죠? 대한민국에만 존재는 세금. 이들은 열심히 일하며 국가의 세금까지 과하게 성실히 내며 국민들에 헌신하고 있죠. 부자 기업 죽이기 하면 누가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납부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싶을까요? 국가가 우리가 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한 제조업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청업체를 쓰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도 있지만 법적 책임을 분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그 책임이 다 우리한테 온다면서요? 이 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의 기본 틀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법이 실제로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이 하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의 파업이나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실을 봐도 그게 정당한 노동행위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바뀝니다. 이 두 조항이 바로 기업들이 국내에서 일하기 싫은 이유입니다. 2. 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 1. 법적 책임 확대.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면 교섭 의무를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어가 외주 인력 100명을 하청업체 B를 통해 고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근무시간이나 안전지침을 직접 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원청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결국 노사 분쟁이 생기면 원청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 파업 및 쟁의 리스크 증가. 과거에는 하청업체 파업이 원청과는 별개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원청이 직접 교섭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곧 하청 현장의 분쟁이 원청의 생산 중단, 납품 차질 같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사 문제가 기업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으로 손해가 나도 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처럼 일정 지연이 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업종에서는 이 조항이 리스크 방어 수단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노사 리스크 대비 인건비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투자를 미루는 등 보수적인 경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경영권 침해 논란. 노사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 기업은 인력 재배치나 공정 조정 같은 결정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영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행정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함께 늘어납니다. 3. 실제 기업이 겪게 될 변화. 대기업은 노무 리스크 관리팀을 강화하고 하청 계약 구조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법무 대응 여력이 부족해 오히려 외주 자체를 줄이거나 단순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노사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어 투자 매력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결국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 이전까지 그로 인한 오너 및 직원의 이민까지도 고려하게 되겠죠. 4.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또한 해고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막연히 노동자 편에서 법안을 만들고 폭지라는 이름으로 강행한다면 세계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만 후퇴하는 결과에 다다를 겁니다. 노조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강국의 노동 문화는 해고의 유연성이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며 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5. 결론. 노란봉투법은 취지 자체가 기업 죽이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흔들리며 국내에 존재해야 할 이유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동자 권리는 회사가 존재해야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없으면 근로자도 없죠. 기업이 회사가 무너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전체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